올리브색이 없으면 민트색도 괜찮아 라는 책의 북토크 진행을 맡은 그 금발머리 내 동생 오만대 삼총사의 대목을 쓴 동화작가 박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올리브색이 없으면 민트색도 괜찮아. 너무 이쁘죠, 일단. 제목부터 저는 너무 따뜻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일단 처음에 이 북토크 진행을 맡아달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책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책을 주말 동안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고 제 마음속에 딱딱한 부분이 말랑말랑해졌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책은 문구가 소재가 돼서 이제 9편의 이야기가 잔잔한 위로를 주고 있어서 저한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북토크 진행을 맡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북토크 주제는 무언가를 좋아할수록 우리 세계는 넓어진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가님이 문구를 좋아해서 이런 책을 낼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또 책이라는 그 수많은 매체 중에서 책이라는 취향을 가진 분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또 이제 유독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취향이 분명 세계를 넓고 깊게 만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구한나리 작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구한나리입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보통 여기 교육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학교에서는 보통 수학과 구한나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아이들 앞에 서는 거에 한 100배쯤 떨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간된 지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책인데도, 그러니까 리뷰 같은 데서 뭐 따뜻하다, 그 학생들이 고민과 생활이 잘 담겨 있다, 위로와 힐링이 된다, 뭐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작가님 이런 평들 좀 받으셨죠? 네. 어떤 평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제가 요즘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0번 정도 서치를 하는 것 같아요. 서치 순서가 일단 올리브색이 없으면까지 서치를 하면 거의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뒤에가 문장이 만들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인상적이었던 리뷰가 아마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신 어머니 같으신데, 아이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해야 될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섬세한 부분을 다칠 수 있다는 거를 새삼 느꼈다. 그래서 조심해야겠다는 걸 깨달았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잘 읽어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는 그런 피드백 받을 때 제일 에너지를 받고, 그죠? 다음 작품도 열심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좋은 점이,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배경 입시라는 그 답답한 일상 속에서도 그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위로받고, 그리고 사랑과 연대 이런 것들을, 우정 이런 것들을 배우는 부분을 보면서 참 믿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가님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몇 편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 중에 하나는 다 읽으신 분들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있다. 네, 다양한 가정의 형태와 다양한 형태의 집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특별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 아이들이 자기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약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해서 버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잘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게 보통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라서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언니일 수도 있고 예, 어쩌면 그냥 친구를 넘어서는 뭐 연애 감정에 가까울 정도의 사람일 수도 있고 피가 안 통하는 형제일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각양각색의 정말 가족들도 나오고요. 저도 이제 어린이 문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결핍 가운데 많은 부분이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스스로 불행을 느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좀 보듬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작가님도 역시 같은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소설에서 저는 이제 아이들 하나하나의 캐릭터들이 되게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그 캐릭터 만드는 비법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시면 어떨까? 제가 좀 놀란 게 저희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아시고 작가 신간알림을 등록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낸 지가 오래됐는데 등록을 해두셨다가 바로 주문을 하셔서는 사인을 받아가시면서 제가 내일까지 다 읽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그래서 내일까지 안 읽으셔도 된다고 그러고 다음에 오셔서는 선생님 근데 이걸 읽고 나니까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누구는 누구를 떠올리게 하고 누구는 누구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이제 저와 그 선생님이 같이 가르쳤던 애들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놀랬거든요. 걔가 걔가 모델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구나. 나는 누구도 모델로 하지 않는다는 게 목표였거든요. 누구가 이건 나다라고 떠올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랑 비슷하다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나름 성공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투영시킬 수 있는 건 그만큼 이제 문학적으로 형상화가 잘 됐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가의 말을 보면은 그 작가님의 생각이 되게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 볼 때 작가의 말을 먼저 보고 책을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작가의 말 중에서는 살아오면서 문구를 좋아하는 취향이 유난스럽다는 반응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저도 사실은 이제 제 취향이나 저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할 때 되게 속상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혹시 작가님은 그런 반응일 때 속상하지 않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화장을 안 하는데요. 제가 재작년인가 유튜브로 화장 채널을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제가 화장을 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세계가 사람의 얼굴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늘 아래 완전히 바뀌죠. 하늘 아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 안에 같은 레드는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내 생각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하늘 아래 같은 펜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를 좋아하고 열중하는 사람들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나를 이걸 이해를 못하지만 자기 나름의 그것이 있는 거구나. 근데 사실 뭐 솔직히 학교에 아저씨 선생님이라던가 할아버지 선생님들이라던가 할머니 선생님들 같으신 분들은 가끔 이제 볼펜 그거 잘 나오면 되지, 까만색 볼펜이면 되지, 뭘 가리냐 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죠. 선생님은 생탁은 안 드시고 산성 막걸리만 드시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네. 그러시군요. 그 9편의 이야기 중에 그러면 작가님이 가장 고민이 많았던 작품 아니면은 혹시 가장 어렵게 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저는 마지막에 떠올랐던 그 노트는 복사해 둘 것 이거는 포함을 시킬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너무 학폭의 피해자의 시점으로 그려지는 이야기라서 그러면서 본인은 학폭을 직면을 하질 않죠. 자기가 학폭을 당하고 있는데 직면하지 않고 계속 거리를 두고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사건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쓸 때 좀 힘들었고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을이가 나오는 가을정원의 다이어리가 저는 좀
중학생인데 애한테 너무 힘든 걸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 것 같아서 네, 그러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에게 시련을 주고 힘들게 할 때 작가들도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네. 퇴가하면서 눈물이 나서 네. 제가 쓴 얘기에 제가 울면 되게 이상한데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또 자기가 쓴 이야기에 자기가 웃기게 썼을 때, 재밌게 썼을 때 자기가 재미없거나 네. 자기가 슬픈 이야기를 썼는데 스스로가 슬프지 않을 때는 정말 그 작품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작가님이 그 스스로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는 거는 그 작품이 잘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갈게요. 권나리 작가님은 이제 문구를 좋아해서 또 그 세계를 넓히셨고 또 문학에서는 환상 문학을 오랫동안 꾸준히 탐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웹진, 필진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정말 글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성실하고 열심히 쓰시는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주목받았던 작품이 2012년 9개의 붓인데요. 요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9개의 붓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쓰게 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2012년에 책이 나왔는데 2002년에 제가 하이텔의 환타지 동호회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마추어 작가들이 우리 제발 글을 좀 쓰자. 정기적으로 글을 써야 이제 서로에게 자극이 된다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돌아가면서 정해서 그 주제의 단편을 쓰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주제가 붓이었어요. 그래서 붓을 뭐지 그림 글씨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세계관이 좀 떠올라서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9거든요. 3과 9를 좋아해요. 그래서 3 곱하기 3은 9니까. 네, 뭔가 이게 의미도 많지 않습니까? 네. 3과 9에는. 그래서 3의 일치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3이라는 숫자가 좀 안정감이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종족 3개에다가 각각 3개씩 뭔가 보물이 들어가 있다면 그 보물을 합하면 9개네.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구상을 해서 그 세계관의 단편을 썼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좀 그 동호회 분들이 재밌어 해주셔서 세계관을 좀 키워서 10년 동안 한 단행본 2권 반 정도를 썼었고요. 그리고 그 판타지 공모가 있어서 그 중에 이제 맥락에 맞춰서 한번 추리고 압축을 해서 한 권 분량으로 해서 보내서 10년 만에 책이 나왔었습니다. 되게 공을 많이 들이셨네요. 네. 그때 붓으로 썼던 작품들 다른 분들도 계셨을 거잖아요. 네, 있었죠. 네. 다른 분들은 작품 별로였을까요? 아니요, 그때 아마 그림에 대한 얘기도 꽤 있었고요. 글씨 쓰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예. 일단 세계관이 고대 한국을 배경으로 신비한 힘을 가진 9개의 붓을 찾아가는 판타지 모험을 완전 솔깃해가지고 저도 지금 안타깝게도 절판이 돼서요. 구해서 꼭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작가님은 환상문학 작품을 쓰실 때 다른 이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갈원자 경자. 네. 이 필명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쓰는 필명이 먼 여행을 그때 썼었는데요. 그게 그때 절친의 닉네임이 하이텔 닉네임이 긴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긴 여행. 그래서 네가 되게 오글거리는데 네가 긴 여행을 떠난다면 나는 그보다 더 먼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의미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친구는 지금은 연락을 네. 너무 긴 여행을 떠나신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인터넷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동명이인이 잘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제가 글을 올리면 교정을 해서 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국어 선생님이셔서 어디 세상에. 예, 어디 맞춤법이 틀렸고 여기 맥락이 이상하고 여기서 비약이 있고 이 주인공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초반에 해주셔서 내가 소설을 계속 쓰려면 다른 이름을 해야 한다. 아버지를 먼저 통과하셔야 되겠네요. 다른 이름을 써야 한다 하다가 그 닉네임으로 네, 먼 여행이니까 그러면 먼 길 그럼 뭐 그러면서 원경.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었네요. 지금도 아버지께 혹시 원고를 쓰고 보여주시거나 그러진 않나요? 되게 든든한 글벗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버지께서 제가 이 소설이 나온 거를 타이밍을 좀 놓쳐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 그래도 결국은 아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을 봤더니 주문한 책이 도착했다라고 딸의 두 번째 책이다 뭐 그런 걸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읽고 또 교정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먼저 원고를 아버님께 보내드리고 교정을 해서 이렇게. 아니요. 그거는 너무 힘든 과정이라.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어린이 문학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문학은 환상과 이제 판타지가 빠지면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린이 문학에서 판타지는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을 믿고 상상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내면의 성장을 이루게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는 거의 성장 이야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판타지를 좋아하는데 작가님은 판타지 문학을 이렇게 꾸준히 탐구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세계랑 거리감을 주기가 되게 좋은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를 현실에서 되게 내가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직접적으로 쓰면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있고 읽을 때 약간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어서 그 갈등을 좀 극대화하면서도 거리를 약간 유지하면서 이거 우리 세계랑 좀 비슷하지 않니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장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SF 같은 경우에도 정말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현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SF 판타지가 거의 뭐 대세라고 할 정도로 막 쏟아지고 있고 또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작가님 SF 판타지 한번 써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계속 쓰고는 있는데요. 네.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쓰기는 하는데. 그러시구나. 곧 이제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그러면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판타지 작품과 작가가 혹시 있으실까요? 여기 제가 들고 다니는 이 아이가 어줄러 리긴님의 바람의 12방향이라는 카우치인데요.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 꿈이 돌아가셨을까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언젠가 정말 철없을 때 꿈이 제가 판타지를 써서 영어로 번역본이 나오면 그 번역본을 들고 가서 르긴 선생님께 사인을 받겠다. 그리고 책을 드리고 그분의 책에 사인을 받아오겠다라는 꿈을 꿨는데 돌아가셨고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옆에 나라에 미야베 미유키 작가가 쓰는 에도 시리즈가 판타지거든요. 네, 에도 이야기를 또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알아야지 그 작품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처음에 읽을 때는 좀 이걸 모르는데 읽어도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설명을 제가 봐가면서 읽었는데요. 지금 책이 10권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 에도 실체는 아니어서 그냥 미야베 미유키의 에도라고 생각을 하고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르긴 선생님의 작품은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제가 쓰고 싶은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 얘기를 하는데 인류가 어쨌든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작품을 쓰시고 그러면서 어렵지 않고요. 얘기 자체로도 너무나 재미있지만 덮었을 때 약간 서늘하게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문장도 정말 아름답고요.
저는 제목만 알고 아직 못 읽어봤는데 꼭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 분들 가운데 학교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또 준비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학교 선생님이시면 정말 업무도 많으시고 네. 요즘에 정말 바쁘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언제 글을 쓰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학교에서는 글을 못 쓰잖아요,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니까 저녁시간에 제가 들고 다니는 습작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메모 정도를 해요. 떠오르는 게 있으면 메모를 하고, 시간이 만약에 좀 여유가 좀 되면, 쉬는 시간이더라도 여유가 되면 이제 떠오른 문장 같은 거를 적어요. 그러니까 그때 떠오르는 문장 중에 여기 뒷면에 적혀 있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년필로 쓰는 제가 쓴 문장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만년필 네. 이야기가 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네요. 문장 추려놓은 것 중에 있는데, 엄마 글 쓰는 게 너무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년필로 내가 쓴 이야기를 쓰고 있으면 펜과 내가 하나가 돼서 세 개가 종이 위에 펼쳐지는 기분이더라고. 그 기분이 너무 좋아. 뭐 이런 문장이 떠오르면 네. 이건 써먹어야지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둡니다. 그럼 선생님 학교에 계시면서도 계속 이제 작품 생각을 놓지는 않으시네요, 그죠? 생각날 때마다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그러신데, 네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뭐 이게 밥 먹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저희 학교 연못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럼 연못 이렇게 보다가 이제 연잎 밑에 막 물고기가 숨어 들어가는 게 있으면 꼭 왕따당하는 애들 같네. 뭐 이런 생각하면 이제 또 떠오른 거 이렇게 적어놓고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올리브 민트에 보면은 10대들이 생활상과 심리가 잘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라서 분명히 또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을 잘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마음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죠? 또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라서 또 마음과 행동이 좀 다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되게 진심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를 가린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만 해주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얘기해주지 않는데 어떤 선생님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선생님 그런 얘기 혹시 선생님께만 해준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이건 너무 있을까요? 네. 너무 개인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얘가 다문화 가정이었네 이런 것들. 근데 이 아이는 이 말을 못하고 계속 알고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만큼 아이의 마음을 잘 이제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저 선생님한테는 얘기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세요. 근데 문학을 하세요. 저는 이제 수학하고 너무 안 친하다 보니까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어떻게 수학 선생님이 되셨는지, 그리고 수학과 문학이 공통점이 있겠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수학도 좋아하고 국어도 좋아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 진로를 결정할 때 제일 마지막에 놓고 고민을 했던 게 국어 선생님을 할 것인가 수학 선생님을 할 것인가였어서, 저희 아버지가 국어 선생님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과 이과를 결정할 때 문제가 그거였어요. 문과를 가면 국어 선생님을 할 거고 이과를 가면 수학 선생님을 할 건데 굉장히 복 받으셨네요. 그걸 하고 싶은데 이제 정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쭤봤죠, 아버지한테.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국어 선생님은 하지 마라. 왜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국어가 교과서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아냐고. 실컷 작품 분석 다 해놓으면 교과서 바뀌어가지고 그거 다 쓸모없이 돼버린다고. 수학은 교과서가 안 바뀌던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건 맞는 것 같아서 그렇네요 라고 했는데 뭐 그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아주 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늘 오신 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미리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 가운데 몇 가지만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문구를 좋아해서 책을 썼다고 하지만 저도 연필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연필 덕질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힘든 연필을 찾아다니고 막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연필이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에세이집인데 그걸 읽고 제가 이제 나는 연필을 덕질한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아니 단종된 연필을 찾아서 세계 여행을 가시고 이 연필 한 자루가 뭐 최후에 남은 연필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연필을 깊이 파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필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제가 연필도 사랑하고 볼펜도 사랑하고 만년필도 사랑하고 만년필 저희 펜우드 같은 데 보면 1940년대 만년필을 모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1940년대 만년필을 보면 이것은 어느 공장에서 만든 만년필이에요라고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또 그렇게 파시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넓게 파는 대신에 그분이 안 하는 것을 저는 또 좋아하는 것이 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넓이만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연필만 좋아했으면 연필 소설을 썼겠죠. 대신에 문구 소설을 썼고요. 그래서 본인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차도 좋아하고요. 근데 다도 차 마시는 이거 아니고요. 네, 마시는 차. 네. 그 차를 좋아한다고 홍차를 좋아하는데요. 녹차도 좋아하고 흑차도 좋아하는데 다법 같은 거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제 입에 맛있게 타서 마시거든요. 그냥. 그래서 대충 막 이렇게 타서 마시는데 그럼 이건 제가 그냥 즐기는 방식이니까요. 제가 시간과 체력과 에너지가 허용하는 만큼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즐거우시면 된 거 아닐까요? 아이들이랑 가까워지는 거의 방법 중에 저 나름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남들과 다른 소지품을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 저희 학교 아이들은 인형을 안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베개 대신으로 이렇게 자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이제 춘식이 인형이다. 메타몽이다. 이거 어디서 샀냐? 메타몽 이렇게 큰 거 처음 봤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걸면 보통 얘기를 풀어주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면들이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는 편이라서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물이 빈 그릇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들어가지 않으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글이 안 나오면 나 지금 뭐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읽으려고 하고요. 애들이랑 많이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되게 많이 공감하는 게 보통 이제 작가들이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신내림을 받아서 이제 글을 쓰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많은데 거의 이제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뉴스, 신문 그리고 책. 근데 깊이로 따지면 책만 하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잠깐 등장하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애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네요. 네. 저는 이걸 책을 내고 나서 다 읽으신 분들은 소명이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축구 선수인 소명이를 되게 예뻐해 주셔서 내가 만든 캐릭터가 사랑을 받는다니 되게 기쁘구나. 되게 열심히 하고 네, 사랑받을 만한 캐릭터예요. 밝고 네. 구김살 없고 그래서 근데 저는 조금 삐뚤어진 외국인 이런 아이들이 좀 좋아서 저는 선호를 되게 예뻐라 합니다. 주인공이지만요. 네,
과학과 안 가겠다고 그 면접에서 입 꾹 닫고 말을 하지 않고 일반계에 돌아와서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이 전학생을 학교 폭력에서 조금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본인의 의도는 아니던 간에 노트를 백업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캐릭터가 좀 근데 주인공이네요. 네. 아니 주인공도 그렇고 이제 잠깐 등장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정말 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작가님이 얼마나 그 한 인물 한 인물의 애정을 가지고 이제 그 작품을 쓰셨는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질문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네. 그 마무리 해도 괜찮을까요? 아쉽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북토크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한 가지쯤은 별스럽다, 유난스럽다 이런 취향을 가진 부분이 누구라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라면 면발을 굵기나 꼬들함에 이제 집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노래방 마이크의 에코 정도에 민감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한나리 작가님은 문구에 대해서 이런 별스러움을 갖고 계신데 이 작가의 말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의 문구를 찾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다듬는다. 이 말이 그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예민하고 별스러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까 그 성공한 덕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깊게 탐구하면 넓어지고 그리고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취향이 다르더라도 이제 그런 세계를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좀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재밌는 이야기 많이 풀어주시고 문구도 공개해주시고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떨리신다고 제 손을 잡고 막 덜덜 떠셨는데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 잘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오늘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시간 넘게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집중해 주신 선생님들 또 여기 와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각자 좋아하는 것들로 이 세계를 넓히면서 내적으로 그 풍요롭게 살아가는 선생님들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해 주신 돌베개 출판사께도 감사드리고 장소와 홍보를 도와주신 창비부산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